조국 혁신당의 성비 사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며 거듭 선을 그었지만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은 특별 사면 한 달도 안 돼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전 대표를 향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홍서연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는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요청을 적극 수용했다며 2차 가해를 폭로한 강미정 전 대변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건데 피해자 측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했던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조 전 대표가 복당 전에도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았던 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도부의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에도 불똥이 튄 상황.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당내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공개 비판하며 최 원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최 원장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홍사연입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마저 당내 성비 문제에 침묵했다고 반발하면서 탈당했습니다. 여기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 논란까지 더해져 파장이 범여권 전체로 번졌는데요. 민주당은 긴급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성비위 문제에 대한 당의 미온적인 대처를 폭로하며 탈당을 선언한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성추행 피해자는 당을 떠났고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은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사면을 기다렸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당은 피해자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절차를 거쳤다며 유감을 표했고 조 원장도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 제명으로 일단락됐다고 생각했고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면서도 당이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불똥은 민주당으로 튀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혁신당 강연에 나선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이 문제를 두고 개돼지 생각, 사소한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진 겁니다.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말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또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정청래 대표는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리감찰단에 진상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보고 나서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 원장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무시하거나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당과 관련한 문제로 발화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 조사 징계 절차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조국 원장과 당 지도부가 이렇게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조국 원장이 성비위 문제를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 조 원장이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개입을 했더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다. 이런 주장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오늘 그 공개적으로 사과했듯 그리고 어떤 내부적으로 그 성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와 여러 가지 어떤 사죄까지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방어를 했는지 저는 그게 이 전체적인 오늘 조국혁신당의 사과를 하는 것들을 다 상쇄시켜 버렸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잘못 좀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뭐 인간의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치권의 일이 더더욱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납작 엎드려서 아니면 우기려면 나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 주장하듯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사죄로 와놓고 나서 조국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수감 생활할 때는 당원이 아니었고 비당원 신문에서 개입한다는 건 사당화의 논란이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이해할까요? 조국혁신당의 간판이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혁신당이 아니잖아요. 조국 혁신당입니다. 사실상 창업주예요. 창업주가 아무리 등기가 안 돼 있고 지금 직을 안 맡고 있더라도 혁신당 자체가 조국혁신당 자체가 지금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 입장을 내야죠. 그런데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없다. 그리고 사당화라는 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의견을 내는 게 사당화입니까? 전 대표로서 입장을 내는 거는 당연히 낼 수 있는 거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직 대통령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입장을 내야죠. 국가의 원로로서.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의 원로로서 당원이 아니더라도 전 대표로서 입장을 내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조국 전 대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좀 미진했다고 조국 전 대표도 하더라. 그래서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혁신당의 지도부도 이번 기회로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사과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좀 애매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성비위 이 논란이 꽤 좀 며칠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응 전략을 좀 잘못 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김선민 권한대행의 저 발언은 하나느니만 못했다고 저는 봐요. 정치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특히나 이 사과의 의사표시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어투, 뭐 어조, 뭐 어떤 뭐 표정, 제스처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제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이 강미정 대변인을 향한 사과의 어떤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쌀쌀맞기도 하고요. 너무 건조해서 일단 거기서부터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님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강미정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언급은 한 번이고요. 조국 대표는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본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당은 조국 전 대표가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의를 했다면 사당화 논란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그대로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이 사당이라는 증거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조국 대표 전 대표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말에.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의 김선민 권한대행의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말 뭘 반성하고 있는지 조국 신당의 당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확실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안 좋은 쪽으로 느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 파장은 민주당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보고를 받는 즉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즉시 지시를 했고,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은 당사자에게 즉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언과 이 징계 수위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과 관련된 조국혁신당의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대수롭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 단어를 씀에 있어서 조금은 피해자들의 주장만 듣지 말아라. 가해자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건 진실은 모른다. 진실도 모르면서 떠드는 건 개돼지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적 일반 상식에 있어서는 매우 동떨어지고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전 의원의 신분으로서 얘기했다면 최강욱 의원이 워낙 말을 거치게 하는 이력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짤짤이 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앙컷 발언으로 있어서 당에서 즉시 징계를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런 성비위 이 발언에 대해서 전 의원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발언이 원래 그런 정치인이구나. 거기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당원, 권리당원. 우리가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기치를 내걸고 교육연수원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상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발언을 해버리면 교육연수원장으로서 과연 이 간판인데 적절한가? 라는 차원에서는 당에 해를 끼쳤다는 게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즉시로 여기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지금 그 징계 수위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아쉬웠던 것들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교육연수원장을 사직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일단 윤리감찰을 성실히 받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물론 부적절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더 지금 이 논란을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면 복권까지 이야기하면서 논란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8.15 사면 복권 된 분이 그 사면 복권 된 지 얼마 지났다고 이런 무리를 일으키느냐. 두 분이 지금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국 전 대표야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강욱 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본인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선택한 단어들의 그 수준이 너무나 세고, 또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교육연수원장을 지냈던 분들이 유독 이렇게 설화가 많다. 정봉주 전 의원, 박구영 전 교수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교육연수원장이 뭘 교육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교육연수원을 없애든지
새롭게 체제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 원장 자리만 가면 저렇게 서로에 휩쓸려서 당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 아마 내부에서도 많을 것으로 보고 최광욱 전 의원은 교육 연수원장으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고 이제 대중 앞에서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본인의 본뜻을 표현함에서 좀 과격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인의 의사표시를 평가할 때 대중은 어투까지도 보는데 단어 자체가 저 정도까지 나갔다면은 대중에게 뭔가 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여권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을 찾은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연일 국민의힘을 저격하면서 영호남을 두루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섭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컴백한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사면을 건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혁신당 창당에 나선 결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조 전 대표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길 없는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자완투수가 돼서 훌륭한 우완 정통투수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사면 이후 활발한 공개 행보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주 공개 일정을 늘려 광폭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데 이어 내일부터 사흘간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을 방문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